안녕하세요. 종목 카운슬러 권미란입니다. 1월 효과 유통업계에도 있는데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결심 상품들이 1월 들어서는 잘 팔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금연 보조제라든지 다이어트 제품들 이런 것들이 많이 팔리는데요. 이것 말고 또한 이것도 1월에 정말 잘 팔린다고 합니다. 바로 노화 방지. 안티에이징 상품들이 1월에 새해 들어서 잘 팔린다고 하는데요. 아이스타일24에서 1월 2주 동안 화장품 판매량을 살펴본 결과 안티에이징 상품이 전달 대비 76% 판매량이 급증했습니다. 특히 이런 안티에이징 제품들은 1월에 가장 잘 팔린다고 하고요. 또 30대 여성들이 이런 구매를 주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세 분 카운슬러와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세 분은 안티에이징을 위해서 특별히 노력하시는 게 있으신지 오늘 여쭤볼게요. 부자개미 전문가님. 안티에이징이라서 특별하게 사용하는 거는 없습니다. 특별하게 사용하는 건 없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좀 나이 좀 먹고 하다 보니까, 이제 또 눈 밑에도 좀 이렇게 처지는 게 있고 하니까, 이제 그런 그런 걸 아이섀도우라 그럽니까? 뭐라 그럽니까? 이제 그런 정도의 이제 한방 그런 화장품 같은 거. 예, 아이크림. 아이크림이라고 그러죠. 예, 그런 거는 이름조차 잘 모르시네요. 네, 간단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르시면 도움이 많이 되죠. 그리고 선크림도 노화 방지, 피부 노화 방지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해요. 정재훈 부지점장님은 나이보다 많게 보시나요? 적게 보시나요? 안티에이징에 노력을 하시나요? 많게들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더라고요. 안티에이징에 대해서 따로 하는 건 없으면 하는 건 없고, 네. 비타민 먹는 거 정도? 그런데 좀 운동도 좀 하고, 네. 그래서 어쨌든 좀 관리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운동도 진짜 도움 많이 된대요. 네. 네. 안 하고 있어가지고. 네. 저도 네. 겨울이 되니까 또 네. 좀 하기 싫어지더라고요.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데. 라진 대리님은 특별히 뭔가 안티에이징을 위한 노력 하시나요? 유산균 이런 거 안 드십니까? 그런 건 안 먹고요. 네. 이제 운동은 하고 있고, 네. 대신에 요즘 이제 조그맣게 한 봉지 안에 이제 호두라든지 자시라든지 이렇게 그쵸. 하는 제품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 요즘 이제 올해 들어서 좀 먹기 시작했습니다. 간식 대신에. 간식 대신에 먹고 예. 네,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오늘 이렇게 세 분과 또 안티에이징 얘기를 해보면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시청자분 만나보면서요. 오늘 또 종목 고민들 함께 해야 될 텐데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어떤 종목 있으신가요? 누멘스요. 루멘스요? 예, 네, 매수가 비중 얼마시죠? 7,250원에 30%인데요. 예. 고민되시는 부분 어떤 부분이세요? 고민이 좀 옛날부터 11,000 얼마 할 때부터 샀다가요. 네. 중간에 계속 이제 내려가가 또 중간에 팔았다가 바닥을 기고 있을 때 다시 샀는데 지금 또 뭐가 또 내려가려고 한 것 같아가지고 이거 다시 그냥 처리를 해버려야 될란가 해서요. 네, 11,000원에 매수하셨을 때는 손절 처리하셨나요? 11,000원에 해가지고 9,000원에 손절 처리했어요. 아, 네. 한 9,000원에 10%대. 손절 처리해가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네네. 다시 이제 7,250원에 나중에 이제 그 바닥인가 싶어하고 다시 이제 샀거든요. 네. 그러면 루멘스가 특별히 시청자분께 어필하는 매력이 있을까요? 아니고 LED 전 세계적으로 병으로 바뀌고 그런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그런 기대를 해가지고 샀었거든요. 예. 그렇죠. 중간에 또 뭐가 또 중국의 과잉 자고 해가 떨어지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바닥이 이제 괜찮지 않냐 싶어서 다시 샀거든요. 네네. 이것도 좀 됐어요. 많이는 안 됐지만. 그런데 네. 조금 이제 올라갈 듯 하더니 다시 행보하면 다시 또 오늘 보니까 내려갈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내가 한번 상담을 한번 해보려고요. 예, 전화 잘 주셨습니다. 예. 루멘스. 사실 그거 한 제조업, 가지만 해줍니까? 예.
예, 저희 한 가지를요. 저희 세 분 카운슬러가 다 봐드리고요. 또 다른 고민 종목 있으시면 예. 다음 시간에 전화를 다시 한 번 더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예. 자, 루멘스. 제조업에서 사실 또 진입 장벽이 낮은 산업의 경우 또 공급 과잉 이슈라는 게 아주 또 끈질긴 악재가 될 수도 있거든요. 자, 루멘스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루멘스의 오늘 종가 보시죠. 시청자분께서 7,250원에 매수해 주셨는데요. 오늘 종가는 6,620원에 마감됐습니다. 4% 하락했고요. 또 주요 지지선을 이탈해서 200일선만 아래쪽에 두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슈 분석해 보겠습니다. 라진 대리님 한 줄 평해 주시죠. 네, 성장 모멘텀과 실적 사이라고 한 줄 평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가격적인 것만 봤을 때 최근에 이제 중국 제가 생각했을 때 어느 정도 중국에서 보조금 철폐하면서 그 정도는 주가가 좀 상승 탄력을 붙으면서 아마 매수하신 걸로 저는 착각했었던데 오래전부터 좀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네, 조금 더 고민스러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루멘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LED 조명 부분, LED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경쟁력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이제 대표적인 서울 반도체와 함께 언제 경쟁력은 있는 부분들인 거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조명이라든지 이런 LED 시장에서는 중국이 워낙 이제 독과점식으로 몸으로 이제 회사들이 이제 워낙 가벼운 비중의 정부 보조금을 등에 업고 어느 정도 이제 업황에 있어서 이제 핵심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구입하고 생산 능력을 확대해 가면서 아마 국내 업체들이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아서 주가가 많이 하락했던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루멘스가 이제 앞으로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하나 좀 생겼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 삼성에서 이제 퀀텀닷컴이라고 하는 이제 TV 이런 시장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본격적으로 양산에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이제 LED 백라이트라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탑재하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이 이제 퀀텀 닷으로 한다 그러면은 TV 슬림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제 올해 이제 퀀텀 닷 TV가 한 130만 정도 팔릴 예정이지만 내년에는 대략 한 500만 대, 그다음 17년대는 한 1200만 대 이렇게 계속해서 증가하는 모멘텀에 있는 데다가 이쪽 부분들에서 루멘스가 아무리 제공을 한다 그러면은 실적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성장 모멘텀이 좀 마련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이슈는 아마 그쪽 부분들에서는 좀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두 번째로 봤을 때 이제 어느 정도 실적 개선 부분들이 뚜렷하게 이렇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약간 횡보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루멘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LED 쪽에서는 어느 정도 반도체 패키징 쪽에서는 가지고 있었을 때 이런 부분들이 중국에 밀려서 약간 이런 공급 과잉 문제로 주가가 많이 못 갔던 부분들인 것 같고 최근에 이제 그 부분들을 좀 줄이고 있어서 리스크 부분들이 어느 정도 조명 시장 쪽으로 좀 많이 좀 눈을 돌리면서 조명 시장이 이제 20%, 30% 이렇게 점유율을 조금씩 늘려가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조명 시장 부분들이 조금 늘려가고 그 반도체 패키징 쪽에서 비중이 이제 거의 80%에서 70%이 부분들이 비중이 좀 조절이 된다 그러면은 루멘스에 대한 전망 부분들은 좀 올해부터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자리로 봤을 때는 만약에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청자님께서 손절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시청자님께서 매수 한 평균 단가 7,200원 선 그 정도에서는 좀 매물대가 좀 시작하는 부분들이고 최근에 그 이슈 되면서 올랐던 부분들이 워낙 그때 거래가 많이 돼서 단기적으로 그 가격까지 반등한다 그러면은 이후부터는 조금 저항대가 강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목표가는 7,200원 선 정도 제시해 드리고요. 만약에 현 자리에서 만약에 손절을 하실 수 있으시다 그러면은 60일 이평선 한 깨지는 6,300원 정도 손절가 제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손절이냐 목표가냐 이 사이에서도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네. 예, 손절가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예. 그러면 당장 내일이라도 반등 주지 않으면
손절하셔야 될 네, 가능성이 하시는 높겠네요. 부분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장기적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은 당장 목표가라든지 이런 부분 좀 작은 상태에서 다음 분기 조금 더 길게 보시면 중장기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지만 단기적인 실적 보면 실적 다음 분기, 그러니까 퀀텀 다시라든지 이런 실적 분기 실적이 좀 나오는 거 보고 다시 접근을 하시는 건 나쁘지 않지만 현재 상황으로 주가 상황으로만 봤을 때는 네, 목표가나 네, 아니면 손절가 부분들이 좀 금박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네, 시청자님. 네. 퀀텀닷 TV라는 게 이제 나온다고 했을 때 뭐 CES 2015에서 계속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제대로 좀 반등을 줬으면 하는데 어쨌든 좀 올라가다가 오늘 일단 내렸죠. 예. 손절하셔야 될 수도 있는 순간이 올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손절하기 생기면 해야지 뭐 어쩝니까? 11,000원 할 때도 했었는데. 예, 조금 더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시청자님. 네, 기본적 분석의 정재웅 부지점장입니다. 네, 두 번째 손절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의견이신지 먼저 루멘스에 대해서 한 줄 평 해주시죠. 네, 한 줄 평은 LED 업계 구조조정에서 과연 살아남을 것인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네, 정재웅입니다. 네. 예. 최근에 좀 안 좋은 쪽을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루멘스. 예. LED 업황 쪽인데, 사실 이 시간에 루멘스 외에도 서울 반도체도 저희가 이제 LED 업종 업황을 분석하면서 진단을 해드렸었는데, 상당히 좀 어려운 시기를 지금 루멘스를 비롯해서 LED 이 관련 주들이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 어려운 시기라도 나중에 가서 이 루멘스라든지 서울반도체라든지 어쨌든 LED 쪽이 성공을 한다 하면은 지금 주가는 가져볼 만한 한 주가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 보인다고 하면은 상당히 괴로운 시간이 될 수 있는 이런 LED의 업황이고요. LED의 업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LED 조명이 상당히 큰 시장이죠. 그런데 이 LED 조명 시장이 성장 시장으로 각광을 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매년 큰 폭의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성장 시장이라는 것의 파이가 커지다 보니까 훨씬 더 많은 기업들이 달라붙어 있는 것이죠. 옛날에 이제 반도체 쪽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뭐 한 10년, 20년 전에 반도체 업황을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는데, 반도체라는 이 산업은 분명 성장 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장 산업 안에 기업들은 상당히 많았죠. 경쟁이 심했다는 것이죠. 그것들이 이제 10년씩 지나면서 삼성과 하이닉스, 마이크론 이쪽으로 재편이 되었습니다. 그죠? 근데 당시에는 대만도 있었고 일본도 있었고 그런 기업들이 다 도태가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살아남은 기업들이 주가가 올라오는 이런 상황이 되었었는데, 지금의 LED 쪽은 과거의 반도체와 비슷한 상황이다. 즉 LED 산업이라는 자체는 조명 시장이다, 또 이런 걸로 인해서 성장 시장이지만은 거기에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경쟁에서 분명히 많은 기업들이 도태가 된다는 것이죠. 그 시간 자체가 상당히 길면은 상당히 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경쟁 환경이라는 것이 뭐 6개월, 1년 안에 변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국내 기업뿐만이 아니고 또 중국 기업들이 상당히 또 LED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루멘스를 비롯한 LED 쪽은 중국 기업과도 싸워야 되는 것이고, 또 중국뿐만이 아니고 상당히 일본 이 해외 쪽도 플레이어들 많은데요. 그쪽과의 경쟁에 살아남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루멘스가 살아남을 것인가, 거기에서는 저도 확신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좀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판단이고요. LED 업황은 쉽게 개선되지는 않을 겁니다. 경쟁이 끝나야지. 그리고 도태되는 기업들은 도태가 되고, 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기업들이, 살아남은 기업들이 재편이 돼야 그 기업들이 과실을 따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것이고요. 그동안은 상당히 LED 기업들은 고전을 할 것이다.
다만 이제 그 단기적인 좀 측면에서 보죠. 루멘스 같은 경우 3분기 실적 뭐 LED 쪽 다 안 좋았습니다만은 4분기 쪽은 루멘스는 개선이 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것이 LED 조명 쪽에서의 개선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아니고 아까 그 우리 라데님께서도 설명을 해주셨듯이 퀀텀 답TV라는 이쪽 시장이 늘어나면서 루멘스는 백라이트 유닛, 옛날에도 그 LCD 백라이트 유닛을 생산하는 업체이거든요. LED 백라이트 유닛, 그러니까 우리가 TV 뒤에 들어가는 광원들을 생산을 하는데 이쪽에서의 성과가 나오다 보니까 4분기 실적이 좀 개선되는, 3분기보다는 작년 3분기보다는 좀 개선되는 이런 흐름이 나올 것이고요. 당장에는 요 정도가 주가의 모멘텀이다. 근데 이런 모멘텀 가지고 루멘스가 추세 상승을 이뤄내겠느냐, 그러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이제 결국은 루멘스가 추세 상승을 내려면 LED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거기까지 전망하기에는 상당히 불투명하다. 그래서 좀 짧게 보자, 단기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7,500원 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7,500원이라고 하면 이 분기 실적, 그러니까 4분기 지금 어닝 시즌이죠. 아마 루멘스는 2월 달에 발표가 될 텐데 전후에서 한 요 정도 가격 온다고 하면은 차익 실현 하시는 게 좋겠다 하는 판단이고요. 손절가는 제가 6,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어렵진 않을까요? 가능할까요? 글쎄요. 네, 지금 뭐 LED 쪽이 워낙 투자 심리가 안 좋은 상황이고 쉽게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목표가까지 뭐 이제 실적 발표 전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실적 발표 전후에서 목표가까지 온다고 하면은 차익 실현 하시는 게 좋고, 만약에 거기까지도 안 온다 하면은 손절가 이탈을 하게 되면 손절도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차트로 살펴보겠습니다. 부자개미 전문가가 한 줄 평해 주시죠. 네. 네. 한 줄 평으로 하면 상당히 이 121선의 높은 벽이다, 이렇게 제가 한마디로 좀 표현을 했는데요. 지금 일봉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121선이 지금 강력한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봉을 좀 보시게 되면은요, 얘가 지금 작년 5월 달에요. 작년 5월 달에가 이제 14,000원대에서 쭉 행보를 하다가 작년 5월 달에 이제 14,000원대를 이탈하면서 내려왔는데, 지금 뭐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지금 121선의 기울기가 요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지금 작년 12월 달부터 해가지고 이 121선이 지금 강력한 저항선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121선을 지금 돌파를 못하고 다시 이제 오늘 그 21선이 무너지는 흐름이 좀 나왔다. 지금 일봉상으로 보더라도 거래량이 조금 늘어난 게 여기 이제 12월 달에 한번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한번 좀 나와줬었단 말이죠. 여기인데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 실리면서 한번 21선을 강하게 돌파할 수 있는 흐름이 한번 나와줬는데 여기서 다시 되밀려 버렸기 때문에 지금 21선을 돌파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좀 봐야 되고요. 121선을. 그 다음에 이제 주봉을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봉을 이제 보고 매매를 하셔라. 저는 이렇게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그 일봉상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121선이라는 거는 의미가 뭐냐면 경기선입니다. 경기선. 지금 뭐 기본적 분석이나 이슈 분석에서 설명을 들으셨습니다만, 경기가 꺾이면 121선 밑에서 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기 자체가, LED 경기 자체가 지금 어렵다라는 거를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건데, 지금 전체적으로 LED 관련주들이 LG 이노텍이라든지 서울반도체, 사파이어 테크놀로지까지 전부 지금 좀 어렵게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21선을 갖다가 한번 올라타는 흐름이 나온 흐름, 이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주봉상으에서 본다고 지금 하더라도요, 지금 12주선에서 이렇게 지지는 강력하게 좀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반등의 기회는 한번 나올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여기서 지금 거래량을 한번 터트려 줬단 말이에요. 터트려 주고 지금 주봉상에 쌍바닥을 만들러 내려오고 있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거래량이 줄고 있죠. 이제 팔고자 하는 사람이 이 가격대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 지금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 시청자님. 예, 예. 예, 예. 지금 무슨 얘기인지 지금 좀 이해가 되시나요? 예, 예. 네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좀 고생을 하고 지금까지 좀 들고 오셨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더 인내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다음에 제가 월봉을 봐드릴게요. 지금 큰 흐름에서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 14,000원짜리란 말이에요. 14,000원짜리에서 하락의 음봉이 지금 여기 5,200원짜리 정도까지 떨어졌잖아요. 떨어졌는데 여기서 저는 추세를 루멘스가 돌릴 수 있다고 보는 게 뭐냐면 14,000원대에서 5,000원대까지 이렇게 밀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양봉이 하나도 없이 계속적으로 음봉 갖고 떨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월봉에서 보면 작년 11월하고 12월에 지금 양봉이 2개가 나왔단 말이에요. 양봉이 2개가 나오면서 어떤 패턴이 나왔냐면 음봉의 마지막 음봉의 시초가 있죠. 이 시초가 자리가 지금 한 6,500원짜리 정도 되는 거예요. 이 6,500원짜리 정도는 지금 제압할 수 있는 상승 지속형 캔들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그래서 요거는 지금 여기 6,500원 자리에서 어느 정도 물량을 소화하고 주봉상에서 쌍바닥을 잡을 수 있는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인내를 하신 김에 조금 더 인내를 하시고 가시는 게 좋겠다. 저는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반등 시에 매도 의견을 드리는데 8,175원. 요 8,175원이요. 주봉상에서 볼린저 밴드의 상단 밴드 하고요. 월봉상에서 지금 21선이 나옵니다. 그래서 8,175원까지 좀 중기적으로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겠고 손절가는 6,100원 잡고 대응하시는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저희 손절가 6,000원에서 6,300원이 나왔어요. 예, 예. 예. 꼭 지지되길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루멘스 의견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두 분은 보유 의견이시고요. 부자개미 전문가가 매도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정재웅 부지점장 목표가 7,500원, 손절가 6,000원, 라진대리 목표가 7,200원, 손절가 6,300원, 부자개미 전문가 목표가 8,175원, 손절가가 6,100원입니다.